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수능 중국어 리아이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6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난 다음 바로 느꼈던 생각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었거든. 선생님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은 어휘 파트, 의사소통 영역 파트, 문화 파트, 문법 파트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출제가 됐는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선생님은 중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솔직하게는 하하 정도로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상당히 평이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평이했느냐? 우선은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문제가 9점으로 출제가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특별하게 변동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어떻게 문제 나왔나 뭐 이런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4번, 5번 같은 걸 보면 다이어와 어휘 비교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채점자도 여기에다가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하거든요. 채점자가 아니라 출제자. 그렇죠? 출제자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요 두 문제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보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라는 거였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9점을 가져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의사소통 영역은 16문제가 그러니까 25점으로 출제가 되죠. 그렇죠? 항상 여기서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늘 관용어 문제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 해석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그 문장을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해석이 좀 어렵고 선지 고르기도 어렵고 이랬었는데 그러한 문제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더 무서웠어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랬다. 자, 그 다음 문화 문제였고 5문제가 9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 문화시험에는 좀 달라진 게 있었어. 원래는 우리가 지문 속에 나오는 A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 글자가 나와 그 세 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 근데 그 세 글자가 한자로만 되어 있었어. 우리 친구들이 이거 뭐지? 사물에 대한 이야기인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잘 모르게끔 항상 한자로만 주어져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옆에 한국어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딱 보자마자 이거 외양로에 대한 이야기구나. 천리 강산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항저우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게. 그래서 그 한자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줬다라는 게 달라진 점이었었고 출제가 되는 5문제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던가 범위는 달라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25번에 어휘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은 어휘를 문화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좀 이따 25번에서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고 문법으로 와보면 4문제가 나왔고 7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문법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파트에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요 3개의 파트는 조금 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비슷했어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과. 그래서 문법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때의 꼼꼼이라는 건 파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했었던 걸 잘 이해했더라면 쉬웠다라는 건데 4문제 7점이라고 했었잖아. 27번은 어순배열이야. 근데 항상 어순배열 문제가 27번에 나와. 근데 이게 1점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나왔었던 어순배열은 연동문에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 28, 30번을 생각해보면 이제 보어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실향보어, 방향보어가 나왔는데 이 보어들은 문법 파트에서 우리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래서 출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도 별 이렇게 뭐 특별함은 없어요. 늘 나올 수 있었던 거였는데 29번이 정도부사에 관련되었다는 거죠. 정도부사라는 건 우리가 맨날 이제 헌, 페이, 장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도부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 얘기를 친구들이 왜 하냐면 우리가 아직 올인원 수업이 종강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올인원 수업을 종강을 했으면 공부를 했다고 했었을 거야. 근데 올인원이 종강이 안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랬을지 모르는데 우리 이 정도부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30강에서 할 거예요. 올인원 때. 근데 얘가 18학년도 6평, 9평 때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랬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좀 한번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있잖아.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 6평이 쉬웠다, 9평은 어려웠다. 그러니 수능은 중간일 것이 이런 게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우리 출제자가 좋아하는 범위,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고자 하는 범위는 꼭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내가 잘 소화했으면 문제는 쉬워지는 거고요.
그쵸? 그 범위를 내가 잘 소화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인 거고요.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결론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다 꼼꼼히 한 번씩 더 보고 문장 같은 거 놓친 거 있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러면 수능 때의 난이도는 하하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발음 기호 조합이에요. 이것들과 조합을 시켜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단어인 거거든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요걸 먼저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G, Z 이렇게 있어요. 아오, 어우 있거든요. 연결을 해보면 까오, 거우, 짜오, 저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치? 원래는 또 이걸 썼었다. 여기다가 까오, 거우 썼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 낭비. 굳이 쓸 필요 없다. 다 알지 얘들아? 4개가 뭐가 나올지 알겠지? 그거 알고 봐봐. 커오, K로 시작해. 안 되지. 쭈어, 우어로 끝나. 안 되지. 따오, D로 시작해. 안 되는 거야. 까오, 되네. 얘는. 그치? 4번 정답인 거고 5번은 건, EN으로 끝나니까 안 되는 거고. 그치? 얘는 빨리빨리 제낄 수 있었던 애.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로 출제됐던 걸 보면은 선지에 나온 단어가 이렇게 쉬운 적도 없었어. 근데 6평이 되게 많이 쉽게 출제가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301 때 공부했던 것만큼의 수준은 올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절평되고 난 뒤로는 좀 많이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2번 가볼게요. 자, 밑줄치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 골라라라는 건데 밑줄치 부분만 볼게요. 요우용이라고 되어 있죠? 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얘는 성조 배열이 되게 중요한 애였으니까 2성, 3성이구나를 딱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이제 여기다 하는 거지. 이렇게 체크해보고 다 체크를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쵸? A와 B가 동일하게 지금 리오, 나이, 핑, 고어 하고 성조 배열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와 B를 갖고 있는 1번이 되겠고요. C와 D 단어 확인하니까 여우, 쥐, 인, 항 전부 다 이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어. 그래서 C와 D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치? 자, 2번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기본 어휘. 우리가 자꾸 301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치? 아무래도 우리 수강생들이 이 해설을 많이 들을 것 같아서요. 301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301에서 다루고 있었던 기본 어휘들 있지. 그거 한 번 더 잘 봤으면 좋겠어. 수능 전에. 지금 이제 6월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씩만 내가지고 반복을 해서 보잖아. 그러면 많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질 거야. 꼭 그렇게 믿고 이 단어들을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기본 어휘 이상으로는 볼 필요 없어. 수업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들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쉽지? 너희들이 외웠던 게 김이 셀 정도로 쉬웠어.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잘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자, 밑줄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니까요. 자, 지금 A와 D에 있는 단어들만 선생님이 해놨어. B와 C는 똑바로 잘 써 있었거든. 자, 그러면 A, D 확인을 해보면 찌에샤오, 소개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소개하다라고 할 때 쓰는 요 단어 있죠. 그다음 따자호, 인사하다예요. 인사하다라고 할 때 쓰는 요 단어가요. 앞에 부수가 달라요. 그치? 인사할 땐 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것과 요거의 한자를 바꿨었고요. 찌지에라고 하면 계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리바이라고 해서 우리 당대 시인이거든요.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 자, 우리가 성 이씨, 이씨의 성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요 한자와 계절이라고 쓸 때 쓰는 요 한자가 위에 꼭다리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수업 때 이야기한 거거든. 선생님이 이씨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성을 쓸 땐 이렇게 쓰는데 계절이라고 할 땐 이렇게 써야 돼. 헷갈리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또 나왔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옳게 쓴 B와 C,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였는데 B를 한번 봐볼게. B는 성격, 싱거가 나왔던 거야. 수업 때 성격만 나오면 선생님 막 표시했었잖아. 그치? 앞에 나온 싱자도 한번 잘 봐야 되고 끄어자도 잘 봐야 돼. 어떻게 쓰여져 있나? 그리고 파샤오, 이거는 진짜 줄창 나오는 단어야. 파샤오 할 때 열이 나다인데 요 샤오자가 앞에 불화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카오야, 오리구이 할 때 쓰는 카오자와 바꿔 쓰기도 한다고 했었어. 그치? 얘는 뒤에가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져 있구나라는 걸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양에. 알지? 그래서 모양에 집중하셔가지고 한 번 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2번이에요. 찌에거든요. 그러면 찌에는요. 요 한자 요렇게 발음해요. 찌에라고 하는데
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어를 잘 가지고 와요. 찌에취어라고 하면 공을 받다라는 말이고요. 찌에펑이어라고 하면 친구를 마중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찌에띠엔화라고 하면 전화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죠. 왜요? 여러분 이 찌에는요. 뭔가 접해질 때 쓰일 수 있는 동사예요. 뭔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을 받는 것도 가까워지는 거죠. 찌에 친구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마중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찌에띠엔화 전화에 내가 가까워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세 개의 목적어를 크게 가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 위에 올라갔을 때 타 마취요 따게워 그는 공을 나에게 따게워 던졌거나 이렇게 쳤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可是我没接住 내가 받아내지를 못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찌에자가 들어가야 될 거고 얘는 뒤에 타가 나왔네. 찌에타 下午我得去机场接他 오후에 나는 공항에 가서 그를 마중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를 마중하다, 친구를 마중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의 특징을 알고 있나 없나 였는데 4번 무척 쉽게 출제된 케이스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더라면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런 비슷한 예문들을 많이 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았고요. 1번의 송은 보내지는 거죠. 선물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3번의 꼬아는 뭐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전화를 끊다의 의미도 있고요. 꼬아도. 그다음 빵은 내려놓거나 혹은 우리가 이것도 우리 어휘 시간에 했던 적이 있었어. 내려놓거나 혹은 설탕 같은 걸 치거나. 그치? 그렇게 뭔가 첨가하고 추가하고 할 때 우리가 빵자 썼었고 리우는 뭘 남기는 거죠. 사람을 남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갖고 다른 단어들도 우리가 어휘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했었던 그런 애였다라는 거고요. 5번 가볼게요. 얘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도 사실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해.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4번, 5번부터 막 확인을 했거든.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니까. 근데 5번을 딱 보기를 보자마자, 선지를 보자마자 오, 다행이다. 이걸 보고 처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였냐면 봐봐. A의 시앙과 T를 비교했거든. 그치? 그리고 B에서는 도, 니엔, 칸을 비교를 했어. 우선은 보니까 A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시앙은 뭔가를 향하여 내지는 뭐뭐를 대신하다라는 말이 나왔고 B 쪽을 보니까 뭔가 읽고 보는 듯한 행위들이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또 그럼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봐봐. 我没空去图书馆借书라고 했어. 나는 짬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그런 콩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콩을 꾸며주는 연동문 형태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요. 니 취더时候 너 갈 때 나를 뭐 해서 借一下 한번 좀 빌려줘라 라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빌려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얘와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4번, 5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볼게. 有时间你给奶奶打个电话吧. 시간이 있을 때 너 할머니에게 전화를 좀 한번 걸어봐라. 그녀가 이질 뭐뭐저니 너 줄곧 너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거든. 너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두와 칸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고 읽는 거거든요. 소리내서 읽거나 하는 게 두예요. 혹은 칸이거나요. 그런데 이 니에는 읽다의 의미도 있지만 글 같은 것을 읽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애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정답은 요거. 5번의 쌍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애들만 좀 모아놓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6평 문제가 너무 쉬워서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여기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꼼꼼히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쉽게 했다가 또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조금 더 대비를 확실하게 하려고요.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다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咱们两个人骑一辆车라고 했어. 우리 두 명이 한 대의 차를 타니까 이때 차라는 건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한 대의 자전거를 탔더니 쩐 여우이스 진짜 재밌다. 짜이 콰이 디알바 조금 더 빠르게 하자라는 거야. 우리 둘이 한 대의 차를 타고 있다라고 했으니 요 그림이 되겠네요. 그래놓고 不行 안 돼. 双人自行车 이러면 双人自行车라는 건 2인용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인용 자전거는 타이콰이더와 너무 빠르게 한다면 我有点怕, 난 좀 무서워 라고 하는 거지. 아무래도 뒤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
앞이 안 보이니까 무서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림 1번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애였습니다. 7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병음 보고 푸는 문제죠. 보니까요. 타이 꼬일러 너무 비싸다. 피엔이 이디알바 조금 싸게 해주세요. B가 대답을 해요. 게이니 피엔이 이디알 너한테 좀 싸게 해줄게. 이 말은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죠? B에서 2번에서 하오바 좋습니다가 정답이 돼야겠죠. 나머지 것들 보니까 짜요 화이팅 보또이 안 맞다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맞지 않는다. 또이보치 이건 미안해. 짜이찌엔 안녕히 가세요. 뭐 안녕 뭐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안 된다. 너무 쉽다. 그치? 우리 뭐 기초안전정복때 했었던 것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8번이에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가 한국어 선지예요. 이거를 먼저 보고 올라가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을 버린다고 했었어. 그치?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보고 내려가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하면 별단어 있네요. 확인할게요. 찌에 우라고 되어 있는데 찌에는 거리, 길이란 말이고요. 우는 춤이에요. 그러면 길거리 춤이네요. 스트리트 댄스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放暑假了 여름방학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赶快来学街舞라고 했어. 빨리 와가지고 이 街舞를 배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해놓고 上课时间 해놓고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수업 시간입니다.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고 매일 싱치二스 이런 식의 표현들. 매일은 뭐야? 매 뭐뭐마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러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돼. 그다음 上午10点到12点孩子满7岁就可报名 아이는 만 7세가 되어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만 7세를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 거요. 一对多上课 1对1上课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달라요. 1대 다 수업이고요. 1대 1 수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별 강습과 단체 강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개별 강습이라는 건 2对2가 될 거고요. 단체 강습이라는 건 2对2가 되겠죠. 그렇죠? 이 멘트를 어떻게 선지해서 풀었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수업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얘는 100원, 1시간에 180원.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 거요. 7월 2일부터 7월 3일은요. 실커의 시간이래요. 실커라는 건 이 실자는 시험 삼아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실커는 여기서는 시범 강습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报名时间 등록하는 시간은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다. 电话 나와 있고 网站 주소죠. 그렇죠? 웹 주소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쭉 읽어 보니까 5번 나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죠. 아까 만 7세라는 말이 나왔었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다. 다른 것들은 괜찮다. 자, 이거는 쉽다.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나온 이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필수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얘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明天就有乒乓球比赛了 내일 있습니다. 핑팡치오라는 건 탁구죠. 그렇죠? 탁구 시합이 있대요. 你准备得怎么样了? 너 어떻게 준비가 되었니? 我有点担心. 나 조금 걱정이 돼. 이러이러할까 봐 라는 거죠. 걱정되는 내용을 써야겠죠. 그렇죠? 你都练了那么久了. 너가 이렇게나 그렇게나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는데 这次一定没问题的. 이번에 반드시 문제가 없을 거야. 화이팅. 加油 하고 된 거죠. 자, 그러면 걱정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 1번. 因为我一定能赢.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2번. 我觉得比赛不重要. 내 생각에는 시합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지. 그치? 前几次我都没打好. 여러분, 前几次라는 건 요거는 지난 몇 차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몇 차례 나는 모두 어떻게 됐대? 치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다. 그래갖고 조금 걱정돼 라는 말이 해야겠지? 그래서 얘는 3번이 정답이겠고 我有事 나는 일이 있어 不能参加了 참가를 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이고 그 다음 거는
비사이结果已经出来了. 시합의 결과가 이미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애예요. 그 다음 거 10번. SNS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찾아봐라. 요건데요. 天气真好. 날씨가 정말 좋다. 我和朋友一起去爬北汉山了. 나는 친구와 함께 갔다. 어디를? 북한산에 등산하러 갔대요. 在山顶上吃的苹果可甜了. 산 정상에서 먹는 사과는 진짜 달콤했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이한산, 바산, 등산 이런 것을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자, 그랬더니 1번. 天气怎么样? 天气怎么样? 날씨가 어떻습니까? 真好. 진짜 좋다. 찾을 수 있고. 几点去爬山的? 몇 시에 등산을 하러 간 것입니까? 그거는 不知道. 모르고요. 그렇죠? 2번 정답. 3번. 爬的是哪一座山? 올라간 것은, 등산하러 올라간 것은 어느 산이었냐? 북한산이었죠. 그렇죠? 跟谁一起去爬山的? 누구와 함께 등산하러 간 것이냐? 얘는 친구랑 아까 갔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 거. 在山顶上吃了什么? 산 정상에 가서 무엇을 먹었느냐? 사과 먹었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빈칸이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이렇게만 쌍을 봐도 문제는 풀려요. 시에 대한 답을 골라주세요. 시에, 부시에, 부커치, A, B 정답.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C는요? 没错, 틀림없어, 확실해 이런 말이겠고 얘는 不可以, 안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 B 1번이다 라는 거고 위에 거 좀 봐볼까? 请问 말씀 좀 물을게요. 地铁站怎么走?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一直往前走就到了. 쭉 앞쪽으로 걸어가면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 빠르게 눈으로 스캔을 했어도 여기서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좀 들었을 거야. 훅 읽었을 때, 그치? 그래서 얘는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애였어. 얘 또한. 자, 12번. 교내 방송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별단어는 学生食堂, 학생 식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밑에가 한국어 예문이에요. 읽어보시고 올라가도 좋은데 저는 그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 同学们, 여러분, 这个星期 이번 주에 在学生食堂吃午饭的时间是这么安排的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이번 주 학생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는 시간은 이렇게 안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스케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3年级 3학년은 12点半 12시 반에 먹고요. 2年级 2학년은요. 12点이요. 12시 50분에 밥을 먹고요. 1年级 1학년은요. 2点 10分 1시 10분에 밥을 먹는데요. 그렇죠? 그래놓고 请大家不要弄错. 여러분 농초라는 말은 얘는 잘못 알다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못 알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이겠죠. 잘못 알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3학년부터 1학년까지 먹는 시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20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차이가 있어. 자, 점심시간은 모두 80분이다. 학년별 식사 시간이 매일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2학년은 마지막에 점심을 먹는 거 아니고 3학년은 12시 30분에 점심을 먹는다. 맞나요? 3학년 12시 30분 맞네요. 4번 정답. 5번은 1학년은 2학년보다 20분 먼저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20분 늦게 점심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자, 얘는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읽으실 때 밑에다가 시간을 조금 써놓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13번이에요. 설문조사의 응답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처음 봤을 수도 있어. 그래놓고 여기에 원주엔 띄어차라고 되어 있거든. 원주엔이라는 건 이건 설문하다,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하는 걸 우리가 원주엔이라고 해. 그래서 원주엔 띄어차가 조사지, 그치? 그래서 설문조사가 된 거야.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대. 상왕 시관 원주엔 띄어차. 상황은 인터넷을 하는 거지, 그치? 인터넷을 하는 습관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서 1번에서 물었어. 你用什么上网? 당신은 무엇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하나요? 手机, 핸드폰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리고 一天上多长时间?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인터넷을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컴퓨터를 하나요 했더니 2个小时, 2시간을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你什么时候上网? 너는 언제 인터넷을 하냐? 晚上, 저녁에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上网主要做什么? 인터넷을 해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나요? 聊天, 이야기한다. 그 다음 上网对哪一方面有影响? 인터넷을 하는 것은 어느 방면에 대해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된 거야. 어디 있대? 学习,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 풀 수 있을까? 그러면 알맞지 않은 내용 4번으로 가볼게. 인터넷으로 주로 게임을 한다. 주로 게임하는 거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쭉 보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주로 게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조를 해보면 얘가 정답이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았다. 다른 거 괜찮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거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이것도 요거 먼저 읽어보고 배열해도 되는데 올라가 볼게. 자, 快到周末了 뭐야? 곧 주말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 곧 주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측을 뭐라 했어? 我约了朋友去旅行 나는 친구와 약속했어. 뭐 하기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A가 你打算做什么를 물어봐야겠죠. 너 뭐 할 계획이야? 나 친구랑 여행 가기로 약속했.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A가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더니 A가 뭐라 물었어. 그랬더니 B가 是的, 그래. 离这不远,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아. 一个有山有水的地方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장소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장소래? 산도 있고 물도 있는 그런 장소야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A가 뭐라고 물었으니까 그렇게 됐을까? 你们说好去哪了吗? 라는 거죠. 说好는 말로 해가지고 정해졌다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에 갈지 정했니? 이런 말로 물어본 것 같아. 어디로 갈지 정했어? 맞아.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이러면서 대답이 됐겠죠. 그래서 얘는 C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周末我没什么事 주말에 나는 어떤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当然可以. 당연히 괜찮지.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能跟你们一起去吗가 돼야 됐을 것 같아요. 너희들과 함께 가도 되겠니? B가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A, C, B. A, C, B 2번이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됐겠다. 그리고 15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두 명의 친구가 여기 지금 현관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얘네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는 얘가 얘인 것 같은데 얘한테 선물을 주고 있죠. 그렇죠? 선물 주고 있어. 자, 그럼 무슨 상황일까? 이 친구가 말을 해. 你们来了, 징찐. 너희들 왔구나. 들어와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라 해요? 자, 뭐라 했을까? 我们该回家了. 우리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또 我没时间来参加. 나는 참가를 할 시간이 없어. 참가하러 올 시간이 없어. 이런 말. 그런 말도 아니겠지. 给你买了件礼物. 너에게 사왔어. 하나의 선물을. 이것도 괜찮네. 그렇죠? 너에게 선물 사왔어. 生日晚会开始了.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다.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谢谢你请我们来. 고마워 너한테 우리를 초대해줘서. 이런 말. 어째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 뭐 이 정도 내용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또 이 친구가 말을 했어. 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谢谢 고마워. 今天大家多吃点. 오늘 여러분 좀 많이 드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선물을 내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거 두 개가 괜찮다고 했으니 요걸 한번 봐볼게요. 桌子上的菜都吃了.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요리를 모두 먹었다. 그것만 아니겠죠. 그렇죠? 그 얘가 这礼物是送给你的. 이 선물은 너에게 선물하는 거야. 괜찮네요. 정답은 5번이다. 위에 거 봐볼게. 唱个歌给你听. 노래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에게 듣게 한다. 그러니까 노래 하나 불러줄게 라는 말이겠지. 그치? 그리고 또는 去把灯关上吧. 가가지고 등을 꺼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我们都忘带礼物了. 우리는 모두 잊었대요.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정답은 5번이겠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 자, 어렵지 않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휘를 모두 알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했었던 어휘가 다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얘도.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자,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어디 속이니? 차 안인 것 같아. 지하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치?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고 얘네 둘이 서 있어. 문 앞에. 그래놓고 이야기를 해. 后面的人好像要下车. 뒤쪽에 있는 사람 뭐뭐인 것 같아. 要下车.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얘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이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얘가 나, 짠먼. 아, 그러면 우리 문을 꽉 막아버리자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그쵸? 그럼 우리 좀 비켜줄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这样他们下车会方便些. 이러면 그들이 차에서 내릴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비켜 서주자 이런 말. 자, 비켜 서주자를 준 걸 어떻게 할까? 랑이랑바. 양보를 좀 한번 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2번은 간快上车. 재빨리 차에 올라타라 라는 말이에요. 얘는. 그리고 别换错车. 이러면 환처라고 하면 차를 바꿔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차를 바꿔 타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 그 다음 거는 等下一辆车. 等下는 기다리다예요. 차 한 대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快把门关好. 문을, 그러니까 빨리 문을 잘 닫아라 이런 말이 되겠네. 더 꽉 막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얘는 1번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17번이야.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你穿的裙子是在网上买的吗? 너가 입은 치마 인터넷상에서 산 것이니? 对, 맞아. 昨天送到的. 어제 배송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거네. 어제 보내진 거야. 很漂亮啊. 야, 진짜 이쁘다. 是吧? 아, 그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 말을 해요. 样子和颜色我都很满意. 모양, 선생님 모양 잘 보라고 했었지. 그치? 모양과 색깔, 내가 모양과 색깔 모두 나는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친구 뭐라고 했을까? 2번. 和网上看到的一样,和一样, 뭐뭐와 같다. 인터넷상에서 보았던 것과 같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마음에 들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 1번은 颜色不怎么好看. 색깔이 별로 보기 좋지가 못하다. 여러분 여기서는 뿌점머를 알고 있나가 중요해요. 뿌점머는 별로 뭐뭐 않다라는 소리야. 별로 내지는 그다지 뭐뭐 하지 않다. 알았어? 그러니까 뒤에 하우칸이 있었지만 이 하우칸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 다음 거 3번이요. 裙子明天才能送到. 치마는 내일에서야 비로소 발송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这条裙子不太合适. 이 치마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合适이란 단어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단어야. 그리고 以后不再上网买东西了. 앞으로 不再뭐야? 다시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쵸? 아, 그러면 정답은 2번이겠다. 이것 또한 해석이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18번이에요. 딴 때보다 나의 그 해설을 하는 게 좀 빠르지 않니? 그치? 그만큼 문제가 조금 괜찮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웠다는 소리야. 선생님 늘 이야기한다. 쉬울 수 있었던 건 우리 공부가 축척이 잘 돼서 그런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휘 같은 거 특별히 좀 잘 봐뒀으면 좋겠어. 알았지? 자, 계속 볼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 자, 여기 지금 슈어다오, 쭈어다오라는 말이 나와.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던 건데 지금 이 해설을 처음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잖아. 슈어다오, 쭈어다오는 말을 한 것을 행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혹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다 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슈었다오 쭈었다오란 말을 해볼 수가 있겠어. 알았지? 한번 해볼게. 生活中人和人有各种关系. 생활 중에 사람과 사람은 있습니다. 각종의 관계가 있대요. 这中间이 가운데 朋友关系很重要. 친구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那么 그러면 对朋友应该怎么做呢? 친구한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而且 게다가 对朋友 친구한테 说到做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这样做 이렇게 하면요. 就会有 있을 것이에요. 好的朋友关系 좋은 친구 관계가 있을 겁니다. 生活也会更快乐 생활도 더 기뻐질 거예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친구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朋友有了困难就帮他. 친구에게 곤란함, 어려움이 있으면 그를 돕는다. 그치?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1번 很难交到好朋友.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요. 不敢相信朋友的话 2번인데요. 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말을 이라는 거야. 4번은 生活中会有很多快乐. 생활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쁨들이 있을 것이다. 5번 朋友对你的意见很大. 친구가 너에 대한 의견이 매우 클 거다라고 했는데 매우 많을 거다 뭐 이런 거야. 의견이 많다 이건 불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의견이 있다라는 건 이지엔이 있다라는 건 불만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지엔은 이제 불만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의견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지만 알았지? 그래서 이거 잘 알아도. 자, 정답은 3번이다. 19번이야.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天天洗手健康到手라고 했어. 날마다 손을 씻으면 건강이 내 손으로 온다 라는 거야. 자, 이거는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别忘了 잊지 마세요. 饭前饭后经常洗手. 식사 전 식사 후에 자주 손을 씻는 것 잊지 마세요. 让我们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듭니다. 뭐 이런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식사 전 식사 후 자주 손을 씻는 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까? 3번 离健康更近点儿. 뭐야? 건강으로부터 좀 더 가깝게 만든다가 돼야 될 테니 정답은 3번이겠다. 괜찮아? 그리고 1번은 精神健康一些. 정신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 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요. 饭后多吃水果. 식사 후에 많이 먹으세요. 과일을. 4번 在生活中注意节水. 물을 절약하다는 소리야. 节水. 그치? 그래서 생활 중에는 물 절약하는 것을 주의하다라는 말이고. 그치? 그 다음 거는 把用过的碗 사용했던 그릇을 洗干净 깨끗하게 씻는다. 설거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겠다. 잘 따라오겠지? 그 다음 거 20번이야.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A 볼게. 这几天天气变化真大呀. 요 며칠간, 그치? 이 며칠간 날씨의 변화가 진짜 크구나. B가 可不是. 여러분 可不是 진짜 많이 나왔어. 이거 동의하는 거지. 누가 아니래니?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很容易感冒. 아주 쉽게 감기에 걸린다 라고 했다. 여러분 아주 쉽게 감기에 걸리려면 날씨가 어떻게 돼야 돼? 一会儿冷一会儿热.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런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활 접속사 공부할 때 했었던 애였거든. 그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일 거고요. 不会下雨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不冷也不热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런 말이야. 이 말은 해석 잘 되지? 그 다음 거 3번 一直都有太阳 줄곧 태양이 있다 이런 말이고 태양이 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요 一点风沙也没有 조금의 황사도 없다 이런 말이겠네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21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진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就那么回事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가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아. 21번이거든 얘가. 여러분 就那么回事이라고 하면 그냥 그저 그래 이런 말이야. 그저 그렇다 이런 말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301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록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얘가. 그래서 부록에 있었던 단어를 쭉 공부를 했었더라면 풀 수 있었거든. 요거 선생님이 아직 부록 촬영을 안 했어. 근데 좀 이따 촬영할 거야. 아마 내일 모레 정도 촬영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그것들도 한번 꼼꼼히 한번 잘 봐두면 이런 거 풀 때 쉽겠지. 그렇지? 한번 해보자. A가 말을 해. 昨天的音乐会怎么样? 어제의 음악회. 音乐会는 음악회야. 음악회 어때? 听说 듣자 하니 票很难买到. 표가 있잖아. 되게 사내기가 어렵대더라. 그렇게 들었대. 그랬더니 B가 大家都说不错.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말을 했어. 但是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딱 보면 사람들은 좋다고 했지만 나는 별로야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나는 말이야 생각을 했는데 就那么回事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没那么好 그렇게나 좋지는 않더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很一般 매우 일반적이었어. 이런 말이 정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는 요것과 요것이 의미가 좀 비슷하고요. 2번 好听极了 아주 그냥 好听 듣기가 좋았다. 이런 말이고
不是一回事. 여러분, 不是하면 아닌 거예요. 一回事면 하나의 일이거든요. 하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아니다. 별개이다라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서 별개이다의 뜻으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再好不过了. 그러면 再好는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말이거든. 이거. 그 다음에 好的不能再好了. 좋은데요. 그 좋은 정도가요. 더 좋을 수가 없대요. 더 좋을 수가 없게끔 좋다라는 말이니까 만약에 이 말을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2, 4, 5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1번과 2, 4, 5번은 좀 대조적이잖아. 그리고 3번을 보니까 不是一回事. 실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실자로 푼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풀었을 땐 정답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 그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2, 4, 5번은 제낄 것 같고 1번 아니면 3번이다 라고 하면 비슷한 모양새로 찍기보단 다르게 찍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뒤에를 봐봐봐. 그렇게나 좋지는 않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1번에 더 가깝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찍을 거였어도 조금 더 그렇게 찍어보자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얘는 앞뒤를 조금 더 보면 찍을 때도 더 쉬울 수도 있어. 이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 거 22번이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로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문화 얘기는 얘들아 엄청나게 꼼꼼히,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꼼꼼히 봐. 꼼꼼히 보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꼼꼼히 보기보다는 정답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좀 보여줄게. 자, 봐봐. 글의 내용으로 보아. 외양로인데 외양로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봐봐. 외양로? 그치? 외양로? 우리가 원래는 요게 안 나와 있고 요것만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요걸 딱 본다면 우리가 로우가 있으니까 뭐 같아요? 라면서 추측을 해서 막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요 한국어가 같이 뜬다? 외양로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외양로에 대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 2, 3, 4, 5번을 보니까 어떤 이런 건물들 같은 게 이렇게 좀 보여요. 그렇죠? 건물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있어 하니까 색이 같다라는 말. 원른 작가고요. 쭈어핀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외양로가 지금 외양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냥 외양로라고 볼게요. 이번에는 외양로 짜이 어디 비엔 호비엔이라고 동정호 근처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이 짜이는 이 뒤에 거를 읽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위치가 여기구나. 위치 설명하는 애구나 라는 걸 알고 가면 되는 거야. 굳이 이 한자를 우리가 뭐하러 읽고 있겠어. 그치? 그래서 얘는 위치 설명했어. 위에 20m 이것도 여러분 20m만큼 약 20m의 높이이다. 높이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높이 설명 이렇게 하는 거구나. 分三층 3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을 쳤던 이유는 얘 때문에 얘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 나눠진 애를 찾아보니까요. 얘는 층이 너무 많아요. 얘는 뭔지 모르겠고요. 얘는 뭐 다리 같은 게 있고요. 얘 같아. 그렇죠? 그래서 3층이라고 했으니 요건가 보다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럼 뒤를 좀 볼 건데요. 바샹로우 그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칸더 볼 수가 있대요. 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요. 슈이티엔 있어. 그 물과 하늘이 색이 같대요. 그만큼 파랗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파랗고 펑징헌메이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인왜 왜냐하면 하고 쭉쭉쭉 문장이 나와 있어요. 所以很有名. 인왜 所以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무척이나 유명하다라는 말이죠. 이 그림을 고르기에는 적합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림을 골라줄 때에는 요거 보고 골랐었어야 됐네. 뒤에 거는 그냥 더 붙여진 설명이죠.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 정답을 고를 땐 4번 이렇게 골라주고 나머지 것들은 문화 지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공부로서 그죠? 지문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오늘은 그림을 잘 골라내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천리강산도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작품 길이, 2번 작품 내용, 3번 작품 특징, 4번 전시 장소, 5번 화가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수업 때도 정말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각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야. 자, 해보니까 밑줄 찐 부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은 천리강산도 있어요. 천리강산도는 입니다. 북송의 워머머가 18살 때 화더 그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화가 이름이 요만큼이 나와요. 그죠? 왕시멍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이 사람이래요.
성이 왕씨니까 우리 친구들 빨리 읽어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화가 이름이 여기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타화러 그는 여러분 이때는 썼다 소비하다 의미인 거잖아. 반년的时间 반년의 시간을 써가지고 비로소 완성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은 약 12m의 김이 있대요. 그러니까 12m만큼의 길다 했으니 작품 길이가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고 화요 그림에는 있대요. 이거 등등의 풍경과 사람의 그런 활동이 있대요. 그러니 작품 내용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特点是 특징은입니다. 画的时候 그림을 그렸을 때 주요使用的 주요하게 사용했다. 请绿两种颜色 청록의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색깔을 사용했다라는 작품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这画有 하면서 지금 뭐 얼마만큼의 그 높은 예술 수준이 있고 중국 10대 명화 중 하나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평가죠. 평가라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시 장소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4번 정답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금방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 거요. 네, 그 다음 거요. 가볼게요. 24번 항저우예요. 그래서 항저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저우예요. 특징이 좀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항저우에 대한 글들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 이걸 내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얘부터 먼저 읽고 올라가도 좋아. 그럼 또 이해가 쉽거든. 이 한국어에 의지를 해가지고 얘를 빠르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볼게. 1번 저장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시후가 시위안 지폐에 그려져 있다. 제19회 아시안 게임 이렇게 말하네. 열리는 곳이다. 관광도시이자 경제가 발전한 스마트 도시이다. 롱징춘, 링인스 등 볼만한 곳이 많다. 읽자마자 좀 안도감이 들 거야. 선생님이랑 해석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들 어떻게 하는지를 봤었거든. 그치? 자, 그러면 봐보자. 아까 무슨 스마트 도시 뭐가 나왔었는데 그런 말 별단어로 다 주어져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봐볼게. 자, 항저우는 짜이 뭐뭐뭐뭐 어디 저장성 맞아 여러분? 저장성 하자마자 저장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했으니 1번은 맞는 표현이지. 以前是南송의首都는 수도야 여러분. 그래서 남송 수도였대. 现在是 현재는입니다. 一个风景美丽的旅游城市. 우리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旅游城市이라고 하면 관광도시라고 배웠었거든. 이거? 그래서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 도시이고, 而且 게다가 뭐뭐이기도 하되, 一个经济发展的 경제가 발전한 智能, 그러면 智能 하면 스마트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은 뭐라고 할까? 智能手机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智能城市 스마트 도시이다. 얘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얘와 얘가 지금 맞는 표현이에요. 第19届 奥运会 이것도 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아오인후이는 아시안 게임이라고 했었죠. 아시안 게임이요. 就在这里开라고 했어. 이곳에서 열릴 거다라고 했죠.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곳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렇지? 이렇게 됐어. 그다음 항저우는요. 여시호, 서호, 시후가 있고 아까 롱징춘과 리닌스 아까 다 맞던 말이죠. 그렇죠? 요것들 등등의 很多可看的地方. 여러분, 可看이라고 하면 볼만한이라는 말이거든. 볼만한 도시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었던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맞나요? 나왔네요. 5번에 볼만한 곳이 많다. 이렇게.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건 2번인데요. 这中间最有名的是西湖.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시후이다. 이 위안치엔이라고 나오는 1원이네요. 그렇죠? 1원人民币上的画就是西湖. 인민폐, 그러니까 1원의 인민폐상의 그런 그림이 바로 시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10원이 아니라 1위안이다. 정답은 2번이겠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푸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얘가 이제 문화 속에 나왔었던 어휘 문제였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말했던 거.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인데
数字 이거 숫자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中国人除了8以外还喜欢哪一个数字? 중국인은 8을 제외하고 除了以外 이렇게 그치? 8을 제외하고 또 좋아하니 어느 숫자를 还喜欢뭐뭐뭐 또 좋아해 이거. 왜냐하면 이 숫자는 말이야 和好久不见 오랜만이야 의 그 久의 발음과 같거든. 有时间很长永远的意思. 이런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 시간이 매우 길고 영원하다의 의미가 있어 라는 거야. 여러분 아까 好久不见했을 때 우리 숫자 표현에 나오는 발음과 동일한 거 뭐 있었어? 지오자가 동일했었지, 그치? 그래서 숫자는 9인 거야. 이 지우와 숫자 지우와 하오 지우 할 때 그 지우가 발음이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8 말고도 9자도 좋아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베이징 가오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북경 오리구이인데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요. 진흙을 바른 후 매달아서 굽는다. 고기가 질기지 않고 맛이 매우 좋다. 밀전병에 싸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은 고기는 얇게 썰어가지고 탕으로 끓인다라고 했어. 여러분 대충 알고 있는 거 있어? 선생님은 고르자면 B와 C 이렇게. 베이징 가오야에 나오는 그 오리는요, 여러분 무척 부드러워요. 손으로 이렇게 으깨면 으깨질 수 있을 것 같은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요. 그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질기지 않고 맛이 매우 좋다라고 표현할 것 같고 전병에 싸먹거든요, 여러분. 밀전병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에 파도 좀 넣고요, 검은색 소스도 좀 넣고요, 땅콩 소스 같은 것도 좀 넣고요, 고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도로로로 싸가지고 먹는 그런 애예요. 오리 껍질이 나와요. 오리 껍질은 설탕에 이렇게 찍어갖고 먹기도 합니다. 설탕에 찍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오리 껍질은. 그렇게 먹고 아까 지금 남은 고기는 얇게 썰어 탕으로 끓인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은 고기라기보다는 뼈에 붙은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썰어내지 못하는 고기들을 이렇게 뼈 있죠,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탕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내어주기도 해요. 자, 근데 그래도 대표적인 특징은 B와 C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게. 가오 굽다. 피에는 얇게 써는 거야. 편으로 썬다고 하죠. 피엔 얇게 써는 거고요. 이거는 마오빙이라고 해서 밀전병, 얇은 전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밀전병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아까 그 부침개처럼 생긴 이렇게 얇게 된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베이징 가오야 是很有名的中国菜. 북경 오리구이는입니다. 아주 유명한 중국 요리. 做的时候 만들 때 大部分是挂着烤. 대부분 어떻게 한대? 걸어가지고 굽는다라고 했어. 매달아서 굽는다, 꽈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흙을 바른 후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거, 做好的烤鸭, 잘 만들어진 가오야는 又红又亮, 붉기도 하고 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맛있게 보이는 그 모양새 있죠? 그렇게 된대요. 肉也不老, 고기도 질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그 라오를 나이가 많다 늙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질기지 않아요. 그리고요. 味道很不错, 맛도 아주 좋더라. 吃的方法, 먹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把片好的肉, 잘 얇게 썰어진 고기를 여기 이만큼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얇게 썰어진 고기를 包在, 싼데요. 어디에? 밀전병 안에 싸가지고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B와 C는 나왔고요. 남은 고기 탕으로 끓인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괜찮지?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 거 27번 문법으로 와볼게. 언제나 문법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4개를 풀려고 하면 선생님 마음이 좀 무거웠어.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다거나 하면 은근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혹시나 틀렸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번 문제들은 다 괜찮았어. 괜찮다라는 건 공부를 꼼꼼히 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그럼 봐봐봐. 보기를 보니까 이거 보기 거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배열하는 걸 보니까 저, 보, 당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저자를 딱 보자마자 탕저 이렇게 딱 됐을걸? 탕저? 그럼 뭐야? 누워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뿌탕저 이렇게 쓰는 말이 있나요? 왜 이렇게 됐을 거야? 뿌탕저가 될 거면 BCA, 설마 BCA 있니? BCA 이잖아. 그치? 그래서 뿌탕저 이런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야. 탕저 누워서 있다? 그럼 이자 뿌가 어디로 가야 되지? 싶었을 텐데 요걸 봤었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10点多了, 10시가 넘었다. 你怎么还在床上? 너 어째서 아직 침대 위에서
누워가지고 칠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니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이 뿌가 붙어야 되는 건 칠라이 앞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저 뿌가 돼야 돼서 CAB 4번 정답이었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언제 공부했었냐면 301 올인원에서 페이지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연동문에 관련된 걸 배웠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한 번 있었어. 앞동사는 긍정형, 뒷동사는 부정형인 경우라고 해놓고 이게 연동문의 한 종류였던 거야. 이만큼이. 연동문의 종류. 그러면서 연동문에서 부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동사 앞에 놓여. 그치? 그런데 뒤에 발생하는 상황이 앞에 동사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동사 앞에 놓이기도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 형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에 동작은 앞 동작과 유사한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예문을 봐봐봐. 拿着手机不放 핸드폰을 손에 들고 놓지 않는다. 잡아가지고 놓지 않는다. 놓지 않을 때에도 요 팡 앞에 뿌자를 붙여줘야겠지. 얘는 拿着不放 요거였던 거야. 뭐뭐를 잡고 놓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躺着不起来, 躺着不起来 똑같은 거거든. 이해됐어? 얘는 목적어가 하나 더 있었던 거고 여기에 이렇게.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형이 있었다. 우리가 연동문 편에서 예문들을 몇 개 봤었으니 조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28번인데요. 얘는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요. 골라놓고 딱 보니까 A, B, C, D에 공통적으로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야? 1年, 10年. 얘는 上了一下午, 오후 내내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얘는 2个小时. 아, 선생님. 시간의 양에 대한 표현들이 문장마다 나와 있어요 싶었을 거야. 그러면서 시량 보어. 우리가 보어 같은 거 공부했을 때 목적어의 성격에 따라 시량 보어는 위치가 조금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의 성격에 따라 뭘 외워라 라고 했었는데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안 외우고 싶었을 거야, 얘가. 왜냐면 머리 아프니까. 그치?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꼭 알아놔야 돼. 자, 올인원 70페이지 꼭 확인하세요. 요거. 자, 특징을 보니까요. A번 같은 경우는 라이가 딱 보입니다. 선생님이 라이는 뭐라 그랬어? 비지속성 동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B에는요. B예가 보여요. B예 역시 비지속성 동사예요. 이렇게 비지속성 동사가 그러니까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을 갖고 오고 싶을 땐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 했어? 우선은 1번과 같은 형식, 그러니까 A와 같은 형식은 안 되는 거죠. 되는 형식이 B번이에요. 小王已经毕业10年了. 시아왕은 이미 졸업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10년이 흘렀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렇죠? 끊기고 난 다음에 주르르륵 되는 요 그림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10년이 됐다라는 말이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A도 이렇게 써줬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我朋友来韩国 끊고 내 친구는 한국에 왔는데 이만큼이 되었다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를 B처럼 바꿔주셔야만 되는 애예요. 얘는 A가 틀린 거죠. 그렇죠? B는 맞았고요. 그 다음에 C. 我昨天上了一下午的课 라고 했는데 나는 어제 수업을 했대요. 얼마큼? 一下午니까 오후 내내 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자, 오후 내내 수업을 했는데 지금 下课 라고 할 때 이 크어는요. 얘가 동사고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上了一下午 얘는 수업을 했다. 얘는 지금 샹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이렇게 샹크 바꿀게요. 수업하다에서 여러분 크어자는 수업하다, 크어는 일반 명사죠. 그렇죠? 목적어가 일반 명사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라는 거예요. 지금 C번은 맞았어요. 근데 D번을 보세요. 我们看电影了2个小时. 우리는 영화를 봤는데 2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나? 영화를 보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영화도 일반 명사예요. 목적어로 쓰였는데 자, 그러면 C와 D는 공통된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우선 D번을 봐봐. D번 我们看电影看了2个小时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화를 보는데 그 동사를 중복해서 써요. 보았다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我看了2个小时的电影 나는 보았다 영화를 근데 요만큼의 영화를 보았다 라고 쓰거나 덧자를 붙여가지고 수식하는 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덧자를 제거하고 칸러 뒤에 이렇게 시간의 양을 붙여주거나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목적어가 일반 명사였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我昨天上了我上了一下午的课니까 요 형식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0번은 맞았다는 거고 D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실향보호가 쓰였을 때, 문장 안에 쓰였을 때 목적어의 특징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요. 자, 지금은 실향보호만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 동량보호까지 꼭 확인해서 정리해 주세요. 시험 전에. 알았지? 실향과 동량은 무조건 정리해서 시험에 가야 돼. 요거야. 자, 그 다음 거. 29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정도부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었어. 문제를 쭉 봤다? 그랬더니 뭐가 제일 많아? 1, 2, 3, 4, 5번에 페이창이 제일 많아. 얘도 페이창, 얘도 페이창, 얘도 페이창, 얘도 페이창, 얘도 페이창이 딱 눈에 보인단 말이야. 페이창은 대단히 매우 뭐뭐 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다 이렇게 배웠거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야? 정도부사가 수식을 할 수 없는 케이스를 골라봐라 라는 거거든. 그치? 자, 보니까 우선은 301 올인원 189에서 190페이지 참고하세요. 알았죠? 여기 있어요. 자, 1, 2, 4, 3번을 한번 봐볼게. 우선은 会说话는 말을 잘한다라는 소리야. 여러분, 会说话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무척이나 말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非常의 수식이 가능해.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보니까 非常 뒤에 精彩 내지는 努力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형용사 표현이야. 정도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제일 일반적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가능한 거고. 3번을 보니까 非常喜欢이라고 되어 있거든. 喜欢은 좋아하다야. 좋아하다는 심리동사. 정도부사가 심리동사는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번을 보니까 非常 빵주라는 말이 있고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빵주는 심리동사가 아니죠. 돕다라는 말이거든요. 얘는 일반 동사. 여러분, 정도부사는 일반 동사는 수식할 수가 없어요. 非常출 이런 말 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도부사는 일반 동사 수식하지 못하고 더불어서 정도부사는 명사의 수식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식을 못하는 케이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로 바꿨을 때에도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30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럼 또 특징을 찾아보니까 뭐가 보이니 여러분? 下起위来 선생님 요거 우리 통째로 외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보이고요. 여기는요. 跑下去楼라는 말이 보이고요. 拿出一本书来라는 말도 보여요. 뭐예요?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들이 보어로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방향보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방향보어 또한 올인원 50페이지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나왔던 예문과도 다 동일해요. 여기 나왔던 게. 자, 그럼 보니까요. 이합사의 경우 이제 A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방향보호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서 이합사의 경우는 목적어를 반드시 라이와 취 앞에 위치시킨다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시아위 비가 내리다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칠라이를 붙일 수가 있어. 그 칠라이를 시아위 칠라이 이렇게는 못 쓰고, 그치?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지. 선생님 이런 표현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시아치 위라이라고 써줬어야 됐다. 파치 샤오라이 이거 무슨 말이야?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합사의 경우는 지그재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이해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는 목적어가 장소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라이나 취 앞에 써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그대로 이거 가져온 거거든. 파오, 시아, 취, 로우라고 되어 있어. 뛰어내려갔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뛰어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뛰어내려갔을 때 그 목적어는 지금 로우거든. 그러면 이 로우는 어디에 써줘야 돼? 파오시아 로우 취러라고 되어 있었어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내려가다의 그 가다 앞에 장소를 써야 된다는 소리지. 됐지? 여러분 지금 6평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다 완벽하지 않아서 이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 내가 만약 정리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9평이 지나고 우리가 수능 날짜와 가까워지면 포인트들을 딱딱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울 거야. 지금은 내가 만약에 A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B에 대한 특징이 기억이 안 났다? 그럼 B를 다시 우리가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방향보어라고 딱 했었을 때 떠오르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야. 동양보어. 그럼 동양보어 딱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야 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그리듯이 생각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예문을 외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번 볼게요.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라이, 취, 앞뒤에 모두 올 수가 있더라. 지금 2번 수 일반 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나, 추, 라이라고 했을 때 요 라이 앞쪽으로 이렇게 와도 되고요. 혹은 라이 뒤로 이렇게 빼버려도 되고요. 이런 말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 C 이거겠네요. 얘는 지금 장소 취 뒤로 장소가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말이야. B번이 제일 쉬웠어.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보어를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1번이 요 B거든.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B번은 아니네 해서 막 제껴 썼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B가 다 제껴지게 되면 여러분 봐봐라. 2번이랑 4번밖에 안 남잖아. A가 맞고 안 맞고만 지금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는 딱 보니까 시아치 윌라이는 아주 기본적으로 외워주는 애거든요. 그러니 정답은 A, C,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해설 강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다는 친구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괜찮았는데? 쉬운데? 라는 생각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던 그런 시간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구평 해설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